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할렐루야. 우리 여성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월에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나의 마음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무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기 싫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알건만 뭐 그렇게 되겠어? 기대 없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뀔까라는 의구심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학습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강의 내용들을 걸러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학습된 생각들이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생각을 내어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계기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튕겨내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그것들의 가치들을 하나님 가치 없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생각들과 세계관들을 이 시간 걸러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받아들이며 30배, 60배, 100배 예수나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때로는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곳에 있는 자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셨사오니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진리가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예수나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진리를 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내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걸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자로 귀한 강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통찰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그 삶의 수많은 경험들과 그 진리 가운데 분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가감없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기다렸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성들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뭐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설거지하면서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고 말았는데
네, 되게 은혜들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게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통찰을 얻는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하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자매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사람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는 욕구와 제 남편이 가지는 욕구가 다르고 이 세상 74억 인구가 다 욕구가 다 달라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자꾸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요새 지금 자존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감에 손상이 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역할이 너무 강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뭘 가지고 말씀드리냐, 머슬러의 욕구 단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처음 행복이 나와서 행복하려면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제일 밑에 기본 머슬러가 하는 기본 욕구는 뭐냐 하면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죠.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가 뭐가 있죠? 먹고 자고 그다음 가정에서 성생활하는 것. 이것이 채워져야지 부부 사이에서 어떠냐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죠.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쾌적한데 포항같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조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래서 가정이 베이스 캠프, 안전기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이혼한 부부들 다시 불러가지고 그 재결합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이 됐죠. 그렇죠? 그 아들아이가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그 다들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가정은 안전기지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기지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무슨 욕구냐 하면 사랑받고 싶은 소속의 욕구.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세움교회 소속 교인이시죠? 소속 어디에 소속되기를. 소속감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미국을 가보면 참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왕성한 한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속됨으로 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렇죠?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 존경. 부부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피차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같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어떡할까요? 우리 집안의 기둥, 내 아들 해서 남편만.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제 100살쯤 되셨을 텐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올케가 딸을 낳고 그 다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손녀에게는 500원을 주고 손자에게는 1,000원을 줬어요. 그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는, 우리 어머니가 그 아파트 요 갑방에 같이 사셨는데 옷장 속에다 나프탈린을 많이 넣으셨어요. 나프탈린 아셔요?
옷 그 좀 쓸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어떠냐 하면 나 불난 냄새가 그게 향기로워요? 좀 싫어요.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의 지독한 편애를 받았던 손자는 나프탈린 냄새 보면서 할머니 냄새 좋은 냄새. 그래서 손녀는 할머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 피차 부부는 경외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고 했다는 건 어떠냐면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슬로가 처음에는 요 5단계만 얘기했습니다. 아,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 작가가 됐습니다. 그럼 자아 실현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해밍웨이 같은 분은 자아 실현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뤘죠. 근데 해밍웨이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슬로를 많은 사람들이 왜 하고 싶은 걸 하고 많은 명성을 가졌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만 하고 자아 실현을 이뤘다 그래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단계에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면 심미적인 욕구. 여러분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가 아름다울까요?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것. 가정에 있어서도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을 때 안정감과 안정감을 느끼죠. 베이스 캠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을 이루고, 그 자아 실현을 이룬 유명한 해밍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죠. 왜 자살을 했을까? 자아 실현을 이뤘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것을 경험해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죠. 초월적인 것.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줌으로, 그렇죠? 근데 초월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초월 차원에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이것이 단계별로 해서 쭉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 있어서 생리적인 욕구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다음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냐 하면 나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제일 첫 번 단추가 잘 끼워졌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욕구가 쭉 채워져야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비잉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비잉이 잘 되어져야지 doing, 역할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잉 자체가, 저는 제가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그다음 죄책감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죠. 저는 왜 수치심을 느끼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존재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심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주의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완벽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 남편이 너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아? 난 네 아빠 아니잖아. 목절려 못 살겠어. 그랬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죠. 이렇게 헌신적인데 제가요 남편 마음을 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가정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 하나 골라 잡았는데 결국은 깊은 갈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저는 꽃 키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참 예쁘다, 그렇죠? 꽃 키우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제는 철이 좀 지났죠. 히아신스하고 수선화하고 튤립하고. 여러분 히아신스 냄새 기가 막힌 거 아시죠? 현관에 히아신스 목표기 심어 놓으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향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늘 그냥 잘 피웠는데 어느 해는 이게 안 피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히아신스라든지 국원들은 차가운 데서 한번 깜짝 놀라야지 꽃이 핀대요. 근데 제가 너무 그냥 잘 모셔가지고 너무 잘하니 꽃이 안 폈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다 들었냐면 고난이 오는 걸 무서워하죠. 두렵죠. 싫죠. 그렇지만 분명히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 맞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깊이 나를 돌아보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비행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두행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갈등이 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비행과 두행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비행만 있어도 안 되고 두행만 있어도 균형을 잡아야 되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자기를 표현하는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됐나요? 예. 자, 소통이 잘 되시나요? 소통이 잘 안 되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질문해 봤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한테 하느냐 안 하느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2%에서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100명 중에 2명 내지 4명은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내가 이러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겠거니 생각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게 각 가정의 어려움이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 부부 사이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애착이 안 되어지면 남편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일에 집착하고, 남편은 애착이 안 되어지니까 존재 자체를 아내로부터 인정 못 받으니까 일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애착이 안 되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애착이 안 되니까 누구하고 애착을 해버려요? 자녀하고 애착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지금 한국이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황혼이혼, 뭐 헐헐 날아서 자유롭다, 헐헐 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 황혼이혼은 본인에게도 힘들고 배우자에게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내는 거죠. 황혼이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부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 살았기 때문에. 아빠는 일에서 그냥 공급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엄마는 자녀들하고 하나 되어져서 아빠를 밀어내버렸고,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이 구절은 다 잘 아시죠,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건 다 기본을 다 외우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떠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애착할 때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놓쳤느냐 하면, 떠남이 있어야지 그 다음 연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원가족으로부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예비 학교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결혼 예비 학교에서 어떤 청년이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 둘이 이제 결혼 예비 학교에 같이 오잖아요.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주 목에 힘을 딱 주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 그랬더니만, 나한테는 못해도 괜찮지만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면 돼. 참, 그러면서 남자들은 되게 잘난 척 하더라고요. 참, 이 청년 부모로부터 떠났나요? 못 떠났나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또 어떠냐 하면 자매님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특별히 아빠로부터 못 떠났어요. 특별히 교회 장로님이고 굉장히 자상한 가정적인 아빠를 모신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50대의 중후한 그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이 아빠하고 신출내기 새신랑하고 비교가 되냐 안 되냐? 우리 아빠는 떠나지 않으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냐 하면 애착은 떠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떠남으로부터. 떠나서 부부가 하나여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효는 어떤가요? 부부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부모가 우선순위죠. 그래서 효자 남편하고 사는 아내 치고 마음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중에서 가장 효를 강조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떤 약속을 하냐 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효를 계속해서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 중에서 1순위는 부부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순위는 자녀일까요? 부모일까요? 여기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부가 1순위인가요? 자녀가 1순위인가요? 자녀가 1순위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냐 하면 우리는 조직 안에서 삽니다. 조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질서가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 되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봐야만이 가정의 질서를 본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가정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그 아이들이 조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참 재밌게도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권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가치관을 선포하면 이 가정에서 질서를 잘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담임 목사님의 저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보내놨는데 맨날 지가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고 치받으면 그 회사에서 걔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떠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나 되어져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잊어서는 안 된 게, 자네들도 시어머니 장모 되네. 그렇죠? 그때 어떠냐 하면 여러분이 했던 대로 여러분 자녀가 해요. 엄청난 이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복받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가정에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 근데 이 체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렇거니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시대의 문제점은 소통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가장 존경하는 분이 허준 선생님이죠. 허준. 와, 이 허준은요, 한국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허준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받아요. 허준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자, 우리는 한자 세대니까 알지만 자네들은 한자 세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 감으로만 알겠죠, 그렇죠? 첫 번째 통은 통한다는 통이죠. 통하면 아프지 않다. 두 번째, 불 다음에 있는 통은 아프다는 거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한 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침을 놓고 숙덤하는 게. 그래서 기가 통해야지 산다는 거죠. 기가 통해야지. 그래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통하게 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통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소통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를 로맨스라는 로맨스라는 심장에 심장에 운반하는 혈액이다. 혈액이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면 이심전심해서 말 안 해도 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 사랑에 빠지면 이게 어떠냐 하면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에 빠진 이것은 어떠냐 하면 에로스적인 사랑, 욕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금방 끝나잖아요. 금방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혈관에 혈액이 잘 통해야지 건강하죠. 지금은 강수현 씨 왜 죽었어요? 잘 안 통해서 뇌가 뇌출혈을 했어요. 강수현 씨 죽은 거 몰라요? 영화 배우 유명한 강수현이라는 배우 있었어요. 얼마 며칠 전에 죽어버렸어요. 뇌출혈이. 그래서 우리 가정도 어떠냐 하면 이게 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뻥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대화인데 우리가 부부 세미나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 세미나 하면 남편들은 처음에 다 골라서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남자들 별로 없어요. 다 끌려왔거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물어보면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 대놓고 화를 낸다고요. 이게 이제 스킬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셔요. 자,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듣고 대화는 중요하게 대화를 한마디로 대화는 듣고 말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것. 근데 놀랍게도 어떠냐 하면 대화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상대편을 사람으로 너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으로 져버린다는 거야. 니까지 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떠냐 하면 얘기하는 습관이 이거 우리가 가지는 부모님의 얘기했던 것 내가 가진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와서 강의를 시키면 제 남편은 설명이 깁니다. 육하 원칙에서 쭉 설명하죠. 저는 탁탁탁탁 단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제가 제 남편을 남편으로서 하면 사람으로서 대우하면 그 사람이 육하 원칙에서 쭉 설명하는 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사람보다는 어떠냐면 그것으로 치는 거 탁 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딱 이러니까. 그래서 제 남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왜 이렇게 네 주장이 강해? 왜 이렇게 잘난 척해? 근데 내가 뭘 잘난 척하냐? 이 습관이겠죠. 저같이 얘기하는 습관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직감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이 직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가 많죠.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동사가 앞에 있거든요. yes, no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이제 그 통역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서 할 때는 단어를 잘라서 해도 통역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할 때는 제가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동사가 없으니까 통역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는 동사가 앞에 오니까 나는 오늘 새벽에 기차를 타고 김천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까지만 하면 통역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직감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장로가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우리 김장로 자주 전화한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 사람은 어떠냐 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그리고 어떠냐 하면 제가 전화하면 또 어떠냐 하면 제가 할 말만 하고 탁 끊어버려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화를 마음껏 쓰지만 옛날에는 전화 요금 나온다고 용건만 간다니, 그래서 딱 끊어버리면 자기는 아직 할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는 어떠냐 하면 맞아, 이 사람이 귀한 내 배우자고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이지,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전화 끊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꼭 물어봐요. 꺼요? 물어봐요. 그리고 꺼요? 그래서 끄라 그래 놓고선 또 자기 말 또 막 한다. 그래서 한 3번쯤 꺼요 해서 예스 받으면 끊는데, 그런데도 사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진화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 건 상대편을 사람으로 보다 물건으로 보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대화는 듣고 말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나를 만나서 우리 남편이 성장했을까? 나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님은 성장하셨어요? 사모님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목사님은 잠깐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를 만나서 이게 성장하는 것이 참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화란 듣고 말하고 우리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 그러면 그 안에, 저 대화 안에는 사랑이 잘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요, 저 가트만 박사라는 사람은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압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싸움 방식, 즉 대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제 대화 방식, 말을 끝까지 안 듣고 툭 끊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얘기를 많이 쭉 다 하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늘 저한테 어떠냐 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대화 방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잘한 얘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얘기 있으면 해봐. 아내가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 없습니다. 아내들은 선악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데요. 왠지 아시죠? 선악과를 많이 베물어 먹었거든 우리가. 먹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 남편이 침 흘리니까 먹어봐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내 말 중에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우자는 거잖아요. 대화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가트만이 하는 게 시비 걸기, 비난하는 거. 니까지 뭘 아냐?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설거지를 해줬는데 어떠냐 하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다 말 이게 뭐야? 이런 비난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떠냐 하면 방은 어떡할까요? 아이고 자기도 지난번에 해보니까 뭐 고춧가루 묻었더라. 이거 방어죠, 반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멸은 어떠냐 하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가 네 친정에서 뭘 배워왔냐? 시어머니가 이 소리 해가지고 그냥 이혼까지 간 부부가 있잖아요. 경멸하는 거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아휴 말해봐야 뭐래? 말한 것 도피하는 것. 그 다음 2번째 외면하는 것. 이 남자들이 외면을 잘해요. 곤란하면 딴 주제로 닦아버려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떠냐면 딴청 부리고, 그 다음에 동문서답하고. 이 동문서답하는 건 어떠냐면 여성들이 하는 얘기와 남성들이 하는 얘기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그냥 말귀가 어두울까? 어때요? 남편들 말귀가 잘 밝아서 잘 알아채요? 말귀가 어두워야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골라서. 자, 그다음에 다가가는 대화는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 근데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제가 하나 할 겁니다. 대화에 대해서보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역량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준다 그래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수용하는 것. 그래, 맞아. 저 사람도 참 영혼에 큰 구멍이 있지. 뭔가 결핍이 있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이해를 넘어서 수용이라는 거죠. 품어주는 것. 이게 부부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법. 싸울 때마다 비난, 경멸, 방어, 도피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부부간 사랑이 갉아먹히면서 애정은 바닥이 나고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되든 밤 9시 대가 나가든 왜 맨날 한두 시고 술을 시간 정해놓고 먹냐? 단 한 술 떡이 돼도 안 채가는 들어온 적이 없잖아. 어저께도 안 채 들어왔다 왜? 뭐 안 채가 들어와? 음주운전하는 게 지금 자랑하냐? 음주운전이 아니라 차 그거 나눴다 가고 아무래도 그렇게 술 먹을 것 같으면 견인하고 딱지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놔둘라 그러다가 또 불안해가 술도 안 채고 해가지고 술도 안 채고 어제 처음이잖아. 어제 처음. 그게 몇 번 해야 될 일이야? 분명히 편지 써달라고 얘기했지. 근데 써줬어? 야, 나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말해봐 빨리. 써줬어? 안 써줬지. 자, 그럼 내가 아니 뭐 해달라는 거 얘기하래매.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안 해주는데? 결혼기념일 남들은 다 편지 쓰냐? 아 누가 편지 써달래? 결혼기념일날?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잖아. 무슨 계획이야. 그날 돼서 뭐 밥을 먹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가면 내가 안 가? 아니 안 가냐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 근데 왜 우냐? 설날 지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가서 제사음식 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맨날 그 타령이야. 명절이랑 날짜 가깝다고. 그럼 안 갈래? 다른 제사도 아니고 아버님 제사인데 그런 말이 나와?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하는 일 가지고 왜 유세는?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가슴이 답답하네. 오늘 조카들도 오는데 용돈은 좀 챙겼지? 근데 준영이 녀석은 이번에 대학에 가니까 특히 좀 두둑이 줘. 아이고 용돈은 무슨. 아이고 지 식구 챙기는 거는 참. 가슴이 답답하네. 우리 집 제사가 좀 많긴 많지. 하지만 어쩌겠어. 더군다나 아버님 제사인데. 내가 조심해서 운전해서 갈 테니까 당신은 눈 좀 붙여. 어머니한테 1시간만 늦는다고 전화하고 좀 돌아갈까? 아니야 여보. 어머니 기다리실 텐데 그냥 가요. 부부지간에 그냥 말 한마디 편들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달리는 우리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를 한번 보셔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떠냐면 소통을 하려면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는 접근과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접근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떠냐면 여기 계셨던 분 두 분에게 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접근을 했죠.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거기 오셨죠, 그렇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챙겨온다는 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냐 우리 간사한테 이 더세움교회로 2권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인까지 하려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드렸더라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 다음 후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만 하더니만 이렇게 되어지죠. 우편으로 오면 찾아서 가셔요. 사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반응을 보여야지 관계가 맺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냐 하면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내가 접근을 잘못했거나 반응을 잘못했구나. 항상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저게 나빠가 아니고 쌍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을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감정이 먼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이 감정이 있어야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시커먼 게 탁 오면 감정이 없으면 그 시커먼 거에 어떠냐면 맞아가지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 있어 위험하다가 탁 피하면 그렇죠? 이 감정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감정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감정대로 일어나서 큰일 난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감정대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감정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감정만 준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줬다 그러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죠. 사고가 있죠. 이 감정과 사고가 잘 분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감정에 의해서 사고가 되면 잘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반응하거나 과격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여러분 어떠냐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 시제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 안에 사는데 현재 내가 어떠냐 하면 선택하는 것은 과거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 과거 영향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는 별거 안 가르쳐요.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자. 근데 우리가 다들 나름대로 어떠냐 하면 부모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나도 어떠냐 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저는 과격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왜 과격하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게 저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눌렸다가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회중이 있을 때는 제가 웃죠. 차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뚜껑이 열렸나 그러면 뚜껑 벌써 열렸죠. 근데 이게 제가 죄인이라서 죄성이 있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그러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늘 야단치고 하니까 움츠렸으니까. 그다음에 나를 속이는 문화.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젊은 자매님 어머니들은 저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한 대우 받았어요. 저 대구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육열이 많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은 내가 똥 묻은 빤스바에서도 다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떠냐 하면 우리 어머니 가까이 있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 집도 돈 없어 죽겠는데 다 공부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어떠냐 하면 아주 고위직 공무원도 계셨어요. 그분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실 때 첫 번 월급을 딱 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인데 10,000원짜리 50개, 50만 원 딱 넣어서, 그래서 이모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 그 주위에서 친척들이 우리 딸들을 공부시키는 데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쓸데없는 가시나를 왜 공부시키냐. 대구에는 옛날에 방직 공장이 많았습니다. 염색 방직이 많았는데 공장에 보내면 돈 벌어오면 2개 때 그냥 장사 안 하고도 편안하게 딸들 살 텐데, 그게 엄청나게 우리 속이는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깨졌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감정은 부정적으로 점점 더 부정적인 강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남편과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어떠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니까 남편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이 그냥 어떤 싫은 소리 할까 봐 안 하려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게 몸부림친,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면 늘 이렇게 지난 것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떠냐 하면 남편한테 어떠냐 하면 자유롭게 벌거벗어서나 부끄럽게 내가 가진 문제를 편안하게 얘기 못 하는 거 움츠린다는 거죠. 말해봐야 또 잔소리 할 텐데 뭘.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참다가 한번 탁 하면, 이게 참다가 하면 어떠냐 하면 상대편의 아픈 걸 전곡을 찔러버려요. 그럼 제 남편은 저를 어떠냐 하면 늘 그냥 싸납다, 뭐 무섭다 그러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조광지처 안 무서워하는 가정은 곤란합니다. 조광지처는 옳고 바른 얘기를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옳고 바른 얘기를 어떤 툴에, 어떤 스킬에 얹어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 맺는 패턴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원칙을 한번 봅시다. 자, 대화는 듣고 말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제일 첫 번째, 무시하기. 보통 그냥 남자들이 여자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엄청나게, 지금은 그랬다가 뭐 완전히 어떠냐 하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성들도 알아야 될 게, 대화 패턴에서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아까 약간 오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해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건적으로 직감적으로 얘기하고 남편은 사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남녀 차이가 아니고 이건 성격 차이입니다. 여성들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어떤 이 컵 참 잘생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이 컵 어디서 만들었나 이래야 되는데, 어떠냐 하면 이 컵 참 잘생겼죠. 그리고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맞아, 저 집 갔더니만 저 집에도 저 컵이 있더라. 이렇게 자꾸 꼬리 무는 걸 하니까 남성들은 결론이 뭔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꾸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말귀가 어둡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듣는 체하기. 이 남자들은요 정말 듣는 체를 잘해요. 특별히 어떠냐 하면 우리 아내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에 꼽히면 집중력이 깊다 그랬죠. 집중력이 깊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어떠냐 하면 아파트 저 앞에서 의자 다 부서진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막 고치면 우리 성질 나요, 안 나요? 그거 뭐하러 주워 와서 고쳐? 그거 말고 그냥 전등이나 갈아주지. 그러면 남편이 그래 전등 갈아줄게 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떠냐 하면
남자들은 집중력이 강하니까 와 당신은 그냥 손이 맥가이버네. 그거 고치고 이거 다 고치고 전등 갈아줘 그러면 어떠냐 하면 다 고치고 갈아줄까요? 놓고 얼른 갈아줄까요? 놓고 얼른 갈아줘요. 남성들은 이렇게 집중력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어떠냐 하면 그걸 못하게 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근데 여성들은 멀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7가지에서 15가지를 하더라니까요. MBC에서 하는 것 진짜 요거 오기 전에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먹고 살지. 제가 어느 날 MBC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아내가 밥을 안 치면서 전기밥솥에 밥 안 치면서 애한테 숙제했냐 잔소리하면서 또 친구 전화 오니까 전화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TV도 또 뭐 하나 보고요. 근데 물 쏟은 거 발로 막 닦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여성들은 멀티입니다. 멀티인데 남성은 집중력이 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못 태어나오는. 거기서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 두 내외가 운전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 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여자가 한참 가다가 300m에서 우회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PD가 아내한테 시켰어요. 내비게이션 여자가 300m에서 우회전하면 그때 같이 뭐라 하라 그랬어요. 그 동시에 정말 약속대로 내비게이션 여자가 뭐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300m에서 우회전 했게요, 못 했게요? 못해요. 이거 하면 어떠냐 하면 남성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참 남자들 그냥 운동 좋아하잖아요. 또 손흥민이가 또 2골 넣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손흥민이 2골 넣은 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우리는 2골 넣거나 말거나 하는데 남자들 참 난리 났어야죠. 그 손흥민이 나와서 축구 보는데 어떠냐 하면 하라 그러면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면 이 남자는 그냥 남자가 그렇게 생겼는데도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그러면서 어떠냐 하면 축구 보면서 그러죠. 남편이 여보 나 할 얘기 있어. 그러면 어떠냐 하면 해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떠냐 하면 남편 축구 보고 있는데 어쩌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편은 내가 들을게요 못 들을게요?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하면 뭐 애기 목욕을 시켜주기로 했다가 또 그냥 어떠냐 하면 그놈하고 보느라고 이렇게 되어지죠. 이게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남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떠냐 하면 남성들이 어떠냐 하면 내 남자가 남성을 골랐으니까 여러분 남자가 다 남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남자가 남성이 되어져서 가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남성성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축구 보게 두셔요. 두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배려하고 아내에게 어떠냐면 손흥민이 나와. 나 남자잖아. 나 이거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남자들은 또 그냥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애걸복걸 하는 것 같아서 또 쪽팔려서 못 하셔요. 하셔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인데 뭘. 그렇게 하고 아내에게는 나 요거 보고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익스큐즈를 구하십시오. 근데 아이들이 아빠 할 말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흥민이가 직접 그냥 나와도 어떠냐 하면 그때는 딱 꺼야 됩니다. 딱 끄고 어떠냐 하면 아이들에게 눈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가버리고 아이들에게는 다시 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문제가 그냥 덧는 채 하는 게 큰 문제죠. 제 남편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여보 어때? 그러면 괜찮은데?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이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한테 무관심하다. 그리고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떠냐면 시각적이지 않아요. 시각적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머리를 뭐 파마를 했는지 잘랐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잘랐지만 옛날엔 길어가지고 파마를 했어요. 했는데도 모르다가 어느 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깜짝 놀라면서 당신 머리 파마했네?
이러면 어떠냐 하면 뭐 정말 그냥 아내로서 제일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 남편인데, 그걸 한 번은 우리 어머니 학교는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자켓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분홍색 자켓을 미국 가서 사가지고 왔지. 분홍색 자켓을 이제 입고 이제 같이 나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옷 좋다? 색깔이 이쁘네? 그때 제가 뚜껑이 열렸게요, 안 열렸게요? 바로 열렸지. 내가 이게 3년 동안 입고 다니는데. 자, 이렇게 성향이, 그렇죠? 가지고 우리 김장로 비서가 되게 재미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상무였었지. 나중에는 이제 회사를 자기가 경영했지만 상무님 되게 재밌다고. 자기가 가을에 들국화를 잔뜩 회의 테이블에 꼽아놨는데 갑자기 상무님께서 미스바 이리 한번 와봐. 이거 굉장히 냄새 좋다. 근데 자기가 일주일째 꼽아놨는데, 그래서 남편 중에는 시각적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편 관심 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니까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 집 배치를 바꿔놓을까 안 바꿔놓을까요? 싹 다 바꿔놔요. 한 번은 네덜란드 출장 갔다가 한 달 만에 오는데 집을 도배장판을 다 해놨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은 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시선이 밖에 있다. 그러니까 외롭죠. 늘 외로우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몸부림치니까 이 사람은 너 나를 왜 이렇게 들들볼까? 목 잘려 좋겠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여보,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제발 어떠냐 하면 파마를 했으면 파마를 했다고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엎드려 절받기는 싫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도 어떡해요? 용납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라. 이 사람이 그런 결함이 있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파마를 왔는데 이제 현관에 들어오길래 제가 현관에다가 내 머리를 탁 갖다 댔다. 그 사람 가슴에다가 이렇게 됐더니만 이 사람은 왜 이래? 나를 밀더라고요. 그럼 또 저는 엄청나게 거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 남편이 파마했구나. 그리고 저를 아이고 이렇게라도 표현해 주니까 참 알아먹고 좋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떠냐 하면 그 다음에 파마했을 때 그날로 알아봅디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듣고 두려움을 내쫓잖아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잖아요. 제가 예민하게 계속해서 이 사람 경직하는 게 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용납하고 왔을 때, 그래서 남편이 듣는 채 하게 하는 건 어떠냐 하면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어떠냐 하면 남편이 특별히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조금 비켜주는 게,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을 하는데도요 자기 필터로 얘기를 해요. 듣는데도 자기 필터로 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떠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온전히 다 듣지 않는다. 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 필터로 듣는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어떠냐면 어르신들에게 아이고 어르신 욕 보셨습니다 이러면 이게 아주 정중한 말입니다. 이게 다 경상도 사람 아니라 잘 모르죠. 근데 서울 사람들한테 욕 보셨습니다 하면 이건 그냥 되게 무례한 게 됩니다. 자기 필터로 얘기하고 자기 필터로 듣고, 또 제주도 갔더니 복삭 소가수다 그러더라. 복삭 소가수다.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나 많이 늙었다고 그러나 그랬더니만 그래가지고 수고가 많다는 얘기가 복삭 소가수다. 수고 많습니다. 복삭 소가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면 얘기를 할 때도 자기 필터로 얘기를 하고 들을 때도 자기 필터로 듣고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좋은 것은 어떠냐 하면 기기를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떠냐면 공감적인 경청. 듣는 것은 상대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 참 놀랍게도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어떤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느냐 하면 기술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충분히 들어줘야지 이게 다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주치 한의사 선생님은 이걸 참 잘하셔요.
우리가 이제 양방 한의 그 주치의도 계시고 한방 주치의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시면 어떠냐면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어떠냐면 어디가 아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보고서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여기 합니다. 여기가 제일 아프시죠? 기울여 듣는 것.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 남편 남자죠. 여기 여자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이걸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녀들 기도할 때 기도 말씀드렸죠? 했나? 어떠냐 하면 기도할 때 어떠냐 하면 꼭 딸 같으면 멋진 청년 데려오라고 믿음이 깊고 멋진 청년 데려오라고 꼭 그 청년 하나를 넣어야 되고 아들 같으면 어떠냐 하면 이쁜 아가씨 데려오라고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 여자 달라요. 자, 근데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적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도 어떠냐 하면 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달라요. 저희가 여름 수양회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모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떠냐 하면 목사님하고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거죠. 청평 쪽에서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청평대교 넘으면 거기 어떠냐 하면 여자 나신 조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길 지나가다 여자 나신 조각이 있으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 여자들은 그거 안 보여요. 그 남자들은 희한하게 그걸 다 보대. 그래서 우리도 갈 때 어떠냐면 우리 김 장로가 와, 저 여자 되게 풍만하네 봐서 내가 내가 야단쳤거든요.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어떻게 그냥 그걸 보냐는데 남자니까 성적이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해하자 용납하자. 아 남자구나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도 어떠냐 하면 관계 꼬리 거미줄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어떠냐 하면 우리 아내가 도대체 핵심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관계지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떠냐 하면 우리 아내가 천성 여자구나 이게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친밀감을 쌓는데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은 정말 친밀감의 극치잖아요. 근데 이 친밀감의 극치를 느끼는 것도 남자 여자가 엄청나게 달라요. 남자들은요 한 공간에만 있으면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 아시는 찬양 사역자신데 그분 그 찬양하면 누군지 당장 아니까 찬양은 말 안 할게요. 근데 너무 바쁘고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어떠냐 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어느 날은 이걸 다 싸가지고 집에 가져갔대네. 그래서 아내는 저쪽에서 TV 보고 있고 자기는 여기 앉아서 이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어떠냐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도 그래도 어떠냐면 집에서 한 공간에 있는데 왜 그러나.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저한테 권사님 한 공간에 있으면서 외로운 거 아셔요. 여자들은 언제 친밀감을 느끼느냐 하면 한 공간에만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여자들은 촉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손도 잡아주고 기대기도 하고 그다음 말도 눈도 맞춰주고 그래야지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친밀감 얘기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에는 하나님 가정훈련학교라는 부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창기입니다. 부부가 이제 처음 오면 왜 이 프로그램에 왔느냐 자기소개를 쭉 가져서서.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죠. 그분이 목에 딱 힘주면서 다들 부부 프로그램 오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 배워야 되죠. 그분이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왔느냐 하면 우리 아내가 하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하는 입장으로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아내한테 딱 넘겼는데 그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나는 16년 동안 늘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1박 2일 하는데 그 남편이 보따리 싸서 간다 그래서 붙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게요. 근데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 다니셨어요.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정확하죠. 퇴근하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집으로 오고, 집, 회사, 교회 요거밖에 없어요. 집에 와서는 어떠냐면 또 신실하시니까 또 성경 보고 또 그냥 성경 필사한다고 하고, 그 밥 먹고 자작으로 성생활하고 이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늘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고 아내하고 항상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남편이 와가지고 늘 성경 보시고 성경에서 바른 얘기 있으면 하나씩 툭해서 지적하시죠. 그 다음에 진지 또 차려드려야죠. 이러니까 결혼 16년 동안 나는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런 수가, 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남편들로서는 어떠냐 하면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내가 그랬을 때 이 남자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거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만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친밀하다, 친하다. 근데 여성들은 마음을. 그래서 어떠냐 하면 나 강도사님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 볼 때 어떠냐 하면 나 축구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친밀감을 느끼죠. 자, 그래서 유명한 릴리안 루빈이라는 사람이 여성에겐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에게는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남자들 참 재밌어요. 부부 세미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들은 어떠냐면 이제 배운 걸 새로 이제 적용해서 시작합시다 이러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면 나 부부 세미나도 와주고 나 아주 괜찮은 남편이지. 근데 부부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나 부부 세미나도 했잖아. 그다음 또 어디 갈까? 그럼 아버지 학교 갈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친밀감을 느끼는 게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되고. 이 영상은 좀 EBS에서 오래전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요새는 저런 프로그램 못 만들어요. 만들면 바로 그냥 아주 막 남자 여자가 뭐가 다르다라고 공격하죠. 근데 분명히 저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성들은 어때 민감해서 공감을 잘하지만 내가 고른 37억 인구 중에서 고른 내 남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땠냐면 아이고 남자구나 라고 또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이 사랑의 코드, 지난번에도 잠깐 했죠, 그렇죠? 남자들은 언제 사랑을 느끼느냐 하면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해 줬을 때. 내가 37억 인구 중에서 고른 내 남자가 멋진 남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저거라는 거죠.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할 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피차 경외해서 피차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는 피차 존경해야 됩니다. 피차 경외해야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냐 하면 저걸 해줘야지 어떠냐 하면 멋진 내 남편, 멋진 우리 집 가장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거 가져왔을 때도 애썼다, 고맙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적어가지고 어떠냐 하면 생활이 안 되면 둘이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도 어떠냐 하면 두 사람이 클리어해야 됩니다. 클리어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재정에 있어서 어떠냐 하면 서로 밑건이 했다가 나중에 그냥 맞벌이를 하면 남편은 아내 밑건이 하고 아내는 남편 밑건이 하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어떠냐 하면 재정에 문제 생길 확률이 더 많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요새는 어떠냐 하면 재정을 각각 합디다, 그렇죠?
공통 생활비 내고 내 거는 내가 하고 네 거는 네가 하고. 그 심리 기제에 뭐가 있나요? 못 믿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하면 어떠냐 하면 또 헤어질 때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혼할지도 몰라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항상 재정 강의할 때 재정을 결혼시키십시오. 통장을 결혼시키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정확하게 얼마 가져오는지 말 잘 안 하면 이끈이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니까 이끈이 했죠. 그래서 제가 도곡동에서 34평 아파트 살다가 회사 경영해서 사장님 되니까 내가 40몇 평에 가려고 막 그냥 했지. 근데 이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 하느라고 그냥 회사를 접더만. 나 그때 아들 장가도 안 갔는데 나 그때 안 살고 싶더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떠냐 하면 회사를 경영했으면 우리가 회사 직원이 많았습니다. 한 120명 정도니까 중소기업 정도는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10명으로 줄었죠. 줄으니까 우리 김장로가 어떠냐 하면 나는 이제는 여기 회사보다는 이 사회에게 훨씬 더 내 사명은 여기 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재정을 다 갚아주고 돈을 이제 회사 대표는 어떠냐면 사단법인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사장님하고 우리 그 김 사장하고 둘이가 재정을 다 그냥 해주고 부하 직원한테 재정 그 마이너스 하나도 없게 0으로 하고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다 물려줬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집 다 팔아니까 어떠냐면 그래서 우리가 일산으로 이사 갔어요. 다 팔고 가니까 1억이 안 남더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50이 돼가지고 집이 있어도 그냥 한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고생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냐 하면 회사를 계속해서 경영했으면 어떠냐 하면 빌딩 한 채는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빌딩 한 채 가지는 것보다 어떠냐 하면 지금 파주에서 그 파주 집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한테 왜 파주에 사느냐고 멀리 빨리 그냥 그쪽으로 이사 오라 그러는데 우리 파주 집 팔면 그냥 서울에 있는 화장실 하나도 못 사. 그래도 어떠냐 하면 지금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 어떠냐 하면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지 마셔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둘이 사니까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돈이 언제까지 제일 많이 드냐 하면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떠냐 하면 둘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뭘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노후 준비해야 돼요. 맨날 남편이 그냥 월급 빵빵 받아올 것 같죠? 아니요. 아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노후를. 그래서 저도 어떠냐 하면 남편이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그때 회사 다 정리하고 힘들지만 어떠냐 하면 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적금을 하니까 정확한 액수도 말씀드려야지 되겠죠. 그렇죠? 한 달에 70만 원씩 적금하니까 10년 되니까 1억 주더라. 근데 덕장에 1억 있다? 1억 있다? 1억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째 김장로는 은퇴 다 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냥 어떠냐면 끌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하면 저는 손님을 마음껏 초대해서 손님에게 풍성하게 먹일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정도는 되거든요. 저는 손님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밥 먹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갈등 있는 부부 오면 저녁 먹이고 우리 게스트룸 하나 있어서 고기 재워주고 아침에 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좋은 명품 그릇 탁 펴가지고 어쩌고 해주면 그 다음에 둘이 손 붙잡고 간다 안 간다? 손 붙잡고 가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떠냐면 교회에서 재정에 대해서 공부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로또같이 탁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망대를 쌓을 때 계산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망대를 딱 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 월급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쵸? 잔소리를 했다 그쵸? 그렇지만 이 꼭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가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해 줬을 때 그때 그래서 저도 제 남편하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제 남편은 얼마나 어떠냐 하면 비현실적이고 그냥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라고 제가 한 얘기가 충고하고 조언했죠. 그랬더니 골치 아픈 여자라고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남편을 충고하고 조언해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남자로 만들 수 없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어떠냐 하면 우리 간사인데 지금은 팀장이지. 준호야 가서 창고에 가서 책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창고 길 건너면 창고인데 얼른 갔다 오면 되는데 얘 어떠냐 하면 저 횃불회관에 차 대놓은 거 그거 가지고 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려면 속 터지지. 근데 어느 날은 어떠냐 하면 내가 굉장히 급하다 그랬더니 진짜 얼른 빨랑 갔다 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와 준호야 너무 빨리 갔다 왔다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 색색이 될게 안 될게요. 세상 남자들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해 줬을 때 그때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스펙트 존경해라 그러면 아내들이 불쾌하죠. 존경할 만해야죠. 무슨 존경식이나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저 코드를 작동을 안 시키면 여러분이 원하는 남자가 못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멋진 가장 제사장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 하면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선물로 준 37억 인구 중에서 이 남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에베소서를 또 한 번 더 읽어보셔요. 에베소서 5장. 자,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남자들은 해결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여기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권사님들 그냥 주방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힘든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는 못하죠. 못하니까 남편한테 아우 정말 주방 그냥 힘들어. 요새 젊은 애들은 지가 먹은 밥도 그냥 잘 안 갖다 치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러셔요? 그만해. 근데 그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힘들다는 거죠. 근데 남편들은 해결책을 한다는 거죠. 그때 뭘 원하죠? 아이고 맞아. 요새 젊은 애들은 어째 그래 그냥 다들 그런지 참 큰일이다. 당신이 애쓰고 힘드네.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 또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에 하죠. 그렇죠? 아까 다가가기 대화가 바로 그거잖아요. 제사가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야 그냥 그러냐 그러다가 나중에 맞아. 우리 집에 제사가 많기는 많지. 그래도 어떡하냐? 그래도 이제 드라이브하고 한 1시간 늦게 갈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어머니 기다리시오 빨리 가자. 근데 남자들은 계속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내 편이라고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떠냐 하면 제 남편이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면 남성들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야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그럼 남자들이 이게 골치 아픈 질문이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엄마만큼 내가 소중해? 나를 사랑해? 이런데 남자들은 어떠냐 하면 제 남편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야 골치 아프다 다 빠져 죽고 말자 그랬어. 나 40몇 년 전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이 남자는 자기가 아주 그냥 명답을 했다고 그냥. 근데 어떤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아주 명답을 했대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수영 잘하더라. 우리 엄마는 수영 못하니까 내가 엄마를 먼저 건지고 그 다음 당신 건질게. 그러면 우리 어때? 우리 건졌다 안 건졌다?
우리는 그날 안 건졌어요. 근데 자기는 그날 건져서 둘 다 잘 살렸다는데 우리는 그날 둘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참 그냥 하면 아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 봤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구나, 남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용납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감 능력이 남자기 때문에 없어라고 배째라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공감 시대입니다. 공감 시대. 공감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공감 능력을 가질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 참 재밌는 게요. 남자는 말을 마음에 담아둬요. 그러려니 하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에게 편지 써오십시오 하면 딱 2줄 써온다. 네 내 마음 다 알지. 나도 네 마음 다 안다. 알긴 뭘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말을 마음에 딱 숨겨놓고서 이 사람이 이걸 알아맞히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알아맞히면 안 사랑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달을 보면서 자기야 달이 밝지. 그럼 우리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 나 지금 약간 멜랑꼬리해. 나 좀 위로해줘. 이게 있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러게요? 달이 밝지. 그럼 달 쳐다보고 오늘 보름이잖아. 보름이잖아. 보름인 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어떠냐 하면 말을 마음에 딱 숨겨놓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 온누리교회에 어떤 40대 부부가 김장로하고 저하고 커피숍에 앉아 있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왜 얘기 좀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니까 이 남자는요, 내가 생선 스시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도 한 번도 안 사줬대요. 근데 우리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여러분들 눈치채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장로 웃으면서 남편한테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오더니만 여보 우리 집 저 사거리 저기 스시집 생겼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요새 어려운데 스시집 용케 차렸네. 자,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 소통이 됐어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 아내가 어느 날 했더니 여보 그 주차장에 차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려운데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구나. 잘 됐다. 또 이렇게 그냥 그 어느 날은 내 친구 누가 가봤는데 그 집 너무 맛있대.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떠냐 하면 주방장을 잘 썼나 보다. 이런다니까. 당신이 그랬죠. 언제 가고 싶다 그랬냐. 그 남자들은 가고 싶다고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고 골랐으니까 그냥 잘 만들어서 삽시다 우리. 진짜 웃겼다니까.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조금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아니야.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단 얘기잖아.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미수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있을 텐데. 두려움에 쌓인 청년 표정. 우리 남편들이 다 저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저 자매가 뭘 묻고 싶죠? 오빠 나 예뻐, 그렇죠? 그때 어떠냐 하면 언제 봐도 이쁘지, 내 타입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사실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면 또 그냥 몰라 그러면 또 저럴까 봐 조금 찐 것 같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항상 남편들은 아내하고 얘기할 때 긴장합니다. 저렇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두려움을 내쫓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 대충 그냥 그 얘기 잘 아시죠? 아내들이 하는 질문 중에서 남편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자기야 얘기 좀 해. 그렇죠?
그때 어떠냐면 너무너무 그냥 나 뭐 또 잘못했나 놀란다는 거죠. 항상 남편들은 아내하고 대화할 때 편안한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떠냐 하면 미안해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남편은 그랬대요. 이렇게 사과했대요. 여보, 내가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해. 이러면 이게 사과가 돼요? 영혼 없는 말이죠. 대충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어떠냐 하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리는 거죠.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맹점인 거 알잖아. 내가 뭘 했는데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이 있어서 쫀심이 있어서 가르치는 건 남편이 해야지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피차 경외하라 그랬어요. 피차. 서로. 그 다음에 만져줌으로써 의사소통을 해라.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는데 갈등 있는 부부를 처음에는 그냥 뒀다가 손잡고 상담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더라는 거죠. 여성들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부부가 부산으로 강의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김장로가 그때는 회사를 경영하니까 부산역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러시아 사람 만난다고 부산역에서, 부산 그 공항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하나 맡겼습니다. 책을 맡겨서 이게 좀 가지고 있으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화장실 가서 놓고 와버렸다. 그래서 가다가 그 책 어떻게 했어 그러는데 차 타고 가는데 막 놓고 온 거다. 그 내가 얼마나 그냥 놀라겠어요. 그렇죠? 미안하고. 거기다가 저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가 늘 그냥 혼냈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아니고 혼냈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어떡하냐 여보, 나 화장실에서 놓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김장은 조금 있다가 아유 괜찮아, 딱 저를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해주면서 괜찮아, 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어머나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김장도도 자기가 그런 말이 나올지 몰랐대요. 그래서 여성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포유동물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계속 이잡아주고, 그죠? 소도 새끼 낳으면 계속 핥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만져줌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도 어떠냐 하면 여보 얘기 좀 해. 그럴 때도 꼭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나 뭐 물어볼 거 있으니. 그럴 때 어떠냐 하면 이렇게 마주 보면 어떠냐 하면 적대감이 느껴져요. 그때 옆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줄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건 잘 아시죠? 메라비안 법칙. 이건 그냥 어지간한 사람 다 알아요.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가 있는데, 시각적인 요소는 태도, 자세, 얼굴 표정, 몸놀림. 제가 만약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사 같아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첫 번부터, 그러니까 강사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오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색깔도 맞춰서 오고,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권사가 준비를 하고 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청각적인 요소는 소리의 고저, 말투, 음색. 근데 문제는 우리 김장로는 제 이 말투 때문에 내가 툭 끊고, 경상도 말투기 때문에, 큰 소리기 때문에. 여기는 경상도 사람들이 없죠,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 김장로 처음 대구에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선보이러 갈 때 버스 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저렇게 저 여자들이 싸우냐고. 그래서 제가 경상도 가서 가면 꼭 합니다. 그제 토요일, 일요일 포항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상도 여자지만 경상도 여자들은 목소리를 좀 낮춥시다. 이게 좀 낮춥시다. 그다음 언어 청각적인 요소가 38%고 언어적인 요소는 7%밖에 안 된대요. 말의 내용은.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내 말이 틀렸어. 내가 틀린 말이 있으면 대봐. 근데 그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의할 게 어떠냐면,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전화로 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하면 다 전달되어 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일수록 어떠냐 하면 가까이 앉아서 어떠냐 하면 감정 교류를 하면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들 말 맞는 것과 내 말이 맞아 틀려가지고.
자, 근데 이제 소통을 할 때 대화를 한다는 건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죠, 그렇죠? 내가 말해, 내 걸 얘기해야 될 때가 내가 들어야 될 때, 내가 얘기해야 될 때는 여러분 잘 아시죠? I 메시지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I 메시지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I 메시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남편이 밤 11시에 온다. 밤 11시에. 이 남편은 그냥 허구한 날 밤 11시에 오는 편입니다. 밤 11시에 온다. 그러면 이 아내가 기다리다가 뭐라 그러게요? 기다리다 나중에 허구한 날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여성들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들만 있는 집이라서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있다는 거죠. 아무개야, 밥은 밖에 나가서 먹어도 잠은 꼭 집에 와서 자라.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12시 전에는 와라. 그러니까 12시 전에 오라 그러는데 11시에 오면 이 남편 늦게 왔다 안 늦게 왔다? 결혼을 하지 말 일이지, 있죠. 근데 이 아내는 딸만 있는 집입니다. 딸만 있는 집은 어때요? 빨리 오라 그러죠, 그렇죠? 통행금지가 보통 9시죠. 9시 넘으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 11시에 오니까 늘 그냥 위험해 걱정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늦게 오니까 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는 사실 얘기해야 되냐. 당신이 11시에 오니까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나 있을까 봐 불안해. 나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저녁밥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일찍 와서 나하고 저녁밥 먹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이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허구한 날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이거 유 메시지로 공격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가르치면서 어떠냐면 저는 그 대학에서 장신대에서 이거 대화 한 학기 하면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장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비폭력 대화라고 이화대학 가서 한 학기 수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장도 보니까 그게 비폭력 대화야? 폭력 대화지. 이렇게 유 메시지라면 폭력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I 메시지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애가 어떠냐 하면 방을 잔뜩 어지러놨어요. 어지러면 뭐라 그래요? 이 돼지우리깡 같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딸 같은 경우에 너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옷이 여기도 널려 있고 저기도 널려서 발에 걸리니까 나 걸려서 넘어질 뻔했잖아. 엄마는 어떠냐 하면 좀 정리정돈된 데서 좀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 어떠냐 하면 학교 갔다 와서 옷을 벗어서 여기저기 하지 말고 좀 한 곳에서 좀 몰아놔. 이게 아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게 뉴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을 때는 어떠냐 하면 그대로 듣기만 잘해도요 이 상담이 됩니다. 듣기만 잘해도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돼요. 이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주느냐 하면, 누가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럴래요? 야, 이놈 자식이 학교 안 가고 너 어떡할래?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덜 하죠. 왜냐하면 하도 왕따가 많으니까. 그러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놀려.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누가 왕따 시키냐? 이렇게 하면 아이는 더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어떠냐면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미러링 해준다니까. 반영. 거울에 비치는 대로. 오, 너 학교 가기 싫구나. 일단 이러면 이제 받아들이죠. 엄마가 내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마음을 받아줬잖아요. 그래, 요새 너와 그냥 숙제도 많고 해서 그냥 힘든 모양이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더 좋은 건 어떠냐 하면, 자매님 학교 다니고 안 가고 싶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렇지? 여기 자매님은 어때요? 다 있었지. 그래서 어떠냐 하면, 야, 엄마도 학교 다니기 싫은 적이 있었어.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가 가야 된다는 거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떠냐 하면 얘기가 좋고 가게 되죠. 꼭 어떠냐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뭐가 힘드냐 그러지 말고 힘들구나. 이게 구나요법이라 그럽니다. 구나요법. 구나. 자, 구나 한번 해보셔요. 구나.
그때 어떤 남편이 이거 배워와가지고 아내가 얘기하기만 하면 구나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냥 맨날 구나만 한다고. 구나만 한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지고 힘들구나. 아, 너 학교 가기 싫구나. 너 요새 그냥 숙제도 많고 그냥 하니까 그냥 지쳐 보이더라. 근데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렇게 공감해주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는 게 많아지겠죠. 이게 없으니까 어떠냐,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 게 몇 프로라고요? 2%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잠 안 자고 왜 그래? 피곤하다며. 오늘 회사에서 김 과장이랑 좀 다퉜어. 근데 그 여자 말이야, 회사 입사 동기며 서로 좀 감싸줘야지. 아주 사사건건 트집이야 트집. 오늘도 박 부장한테 나 일 잘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아유, 또 그 버릇 나온다. 맨날 남 의심하고 탓하고. 좀 자신을 뒤돌아봐라.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지각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됐다 됐어. 너한테 말한 내가 미쳤지. 아유. 괜히 나한테 신경질이. 지가 좀 잘하면 되지. 오늘도 박 부장한테 나 일 잘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 정말 기분 나빴겠네. 나쁘고 말고 도대체가 그 여자 때문에 회사 갈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안 그래도 당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지? 사람 불편한 게 제일 힘든데. 글쎄 말이야. 하지만 이제 잊어버리는 게 낫겠어. 뭐 무시해버려야지 뭐. 이제 당신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자자. 부부 대화의 기본은 공감해주는 겁니다. 상대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부부는 멀어집니다. 자, 우리는 뭐로 보나요? 눈으로 보나요? 귀로 듣나요? 입으로 먹나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정답이 답이 아니고 공감이 답이다. 공감이 답이다.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이 좋은 날 이런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서로의 실수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정답이 답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공감이 답임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넘어서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만대까지 복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통의 원활함이 있게 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많은 강의를 듣는 사람이고 또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깊은 인생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내가 들어봤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울림이 전 너무 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들고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남성으로서도 들으면서 회복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반성도 되고 또 돌아보게 되고 아마 여성들에게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때가 돼서 좀 상황이 좋으면 우리도 좀 1박 2일 어딘가 나가서 좀 모시고 같이 강의도 듣고 싶다, 부부들 시간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도 항상 이렇게 얘기해 놔야 그쵸? 또 나중에 뵐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도 전합니다. 오늘도 가실 때 우리 서로 교제도 하시고 감사의 마음도 표하시고 아마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우리 교제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